개그맨 선배가 제국의 아이들이 처음 데뷔했을 때 제국이는 누구고 이랬어요. 아 웃으면 안 돼. 아 근데 쟤 너무 웃어서 지금 제국이는 너무 누구고? 자존심 상해. 아 오늘 내가 또 일찍 왔네요. 빠져가지고. 여보세요. 아니 그건 내가 모르는 일이라니까. 그 본 적도 없어요. 그 다른 신문사 가서 그 취재서 예? 뭔 전화인데 그럼? 이승기? 어. 아는 거 없었냐? 원래부터 알고 있지 않았냐? 이 내한테 개먹고 왜? 좀 친하다고 생각하나 봐.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신입 기자입니다. 네, 저는 노동법률 이지혜 기자입니다. 다들 뭐 연말 계획이 술. 술. 야, 좋은 계획을 가지고. 아, 진짜 있네. 리온이는 쉬려고요. 아이 그렇게 캐롤 나오고 하는데 집에서 뭐 실수만 있나? 있어요. 크리스마스 때 스토리 하나 올라오면 바로 밝힌단다. 집에 있는다며 이러면서. 이게요. 뭔데? 아니 우리 공연했던 거 통장에 안 찍혔던데요? 지금 너네가 돈을 벌었다고 생각해? 너네 지금 가꾼다고 옷 사입혀, 이거 밥 먹여. 얘는 지금 뭐 3만 원 샀어. 니네 출연료 2만 원이야. 서로 얼굴을 봐봐. 아, 자기는 핑크 코트 입고 다니고. 뭐야, 아니 우리 버는 돈 다 사적 가서 아니야? 이거라도 입어서 그 2만 원짜리 일 따온 거야. 너네를 보라고 서로를. 근데 이런 취지의 쇼시였나요? 왜 외모 비하를 하시죠?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언제 외모를 지켜 서로를 보라고 했지? 그러니까 자격지심 있니? 지면 안 돼. 아, 돈 너네는 돈 주세요. 없어. 지금 그럼 너네 저희 회사 나갈래요. 제발 나가. 문 열고 있다. 나도 너네랑 있는 거 싫어. 소송할 거예요. 저희를 잡아야 되는 컨셉 아니에요? 제발 나가줘 제발. 소송해야 되겠어. 자, 연예계에 있는 이 노동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돼. 일단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H.O.T죠. 계약이 만료되고 나서 이 계약 내용에 대한 분쟁으로 문희준과 강탄의 솔로 활동을 시작하고 장우혁과 이재원과 토니아는 JTL이라는 그게 내 고2 겨울방학. 거기 맨날 떠났어. 그리고 또 같은 소속사에 있는 동방신기도 또 같은 수술을 밟았죠. 난 네 방의 침대가 되고 싶어. 동방신기에서 윤호윤호와 최강창민은 따로 이제 잔류를 하고, 그다음에 시아준수, 영웅대준, 니키유천은 또 JYJ라는 그룹을 꾸려서 잘 나가는 멤버는 더 좋게 계약을 맺어주고 인기가 없는 멤버들은 또 더 열악하게 계약을 맺는 식으로 가니까 불공정하다고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제 팀이 쪼개지는 거예요 사실. 정산이 제대로 안 됐다 하고서 공개 저격을 한 연예인도 있었어요. 제국의 아이들 문준영 씨가 SNS에 소속사 대표를 공개 저격을 했어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화제가 됐었고, 이건 썰인데 개그맨 선배가 제국의 아이들이 처음 데뷔했을 때 제국이는 누구고 이랬어요. 서태지와 이랬죠. 아 웃으면 안 돼. 아 근데 쟤 너무 웃어서 지금 이거 개그는 맞네. 제국이는 너무 자존심 상해. 여러분의 출연료는 안전하십니까? 안녕. 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이승기 씨가 사태가 났잖아요. 27장의 앨범을 냈고 18년 동안 가수 생활을 했는데 음원 수익이 제로다. 이게 추산하건데 한 96억 정도 된대요. 그 배분대로 한다면 이승기는 한 56억 정도의 돈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걸 한 푼도 못 받았다는 거야. 근데 50억을 못 받았는데 왜 그걸 지금까지 모르고 있지? 작년에 한번 우연히 술자리에서 같이 있었던 거기 있던 지인이 승기야 너가 이렇게 받는 건 말이 안 된다. 내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데 넌 나보다 더 많은 히트곡이 있고. 그때 이승기가 좀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기획사에 계속 물어봤는데 계속 뭉친 거야. 대답을 안 해주고 피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번에 내용 증명을 보내면서 공론화를 시켜버린 거죠. 또 하나는 추라고 이달의 소녀의 멤버 중에 한 명인데 기획사에서 추를 멤버에서 탈퇴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스태프들한테 갑질을 하고 모욕적인 뭘 했다는 거야. 더 이상은 안 돼서 얘를 방출한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어요. 추가 얼마 전에 전속계약이 부당하다고 해지 소송을 냈는데 그게 일부 승소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기획사에서는 갑자기 방출란을 내버린 거예요. 증거도 없이. 본보기식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생각인데 슈가 이렇게 열심히 광고도 찍고 예능도 하는데 제가 정산받은 게 2년 동안 뭐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정산받은 게 없는 게 말이 되냐요. 근데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어. 저희도 정산 받아본 적 없어요. 달달이 그러면 뭘 받는 게 없어요? 받을 돈이 없는데. 아니 그래도 행사를 간다든가 그러지 그러니까 않아요? 뭐. 그 손익분기를 넘어야 정산이 되잖아요. 그게 얼마예요? 그건 사실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게 문제 아니에요? 이걸 모르는데 언제 넘어가는지 근데는 그때 계산을 안 해. 근데 그때 그냥 행복해요. 돈을 받는 거는 TV 의미가 안에 없어. 나한테 취해 있으니까. 근데 제 주변에 대형기획사에서 연습했던 친구들도 그렇고 연습생 계약을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데뷔를 못했는데 빚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연습생 동안 트레이닝 내가 비용이 있으니까 중간에 만약에 연습생을 중간에 하다가 그만두면. 그만두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와 너무 슬픈 것 같아. 이거는 어쨌든 그거는 기획사에서는 투자의 개념으로 투자를 하는 거고 제조업으로 치면은 설비 투자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일하는 노동자한테 그것도 같이 전가해서 연습생 할 때 연습 비용까지도 나중에 정산해서 다 돌려받는 식이 간다면 기획사 입장에서는 투자 리스크는 굉장히 줄어들고 반면에 성공했을 때에 돌아오는 이익은 너무나 큰 구조로 돼 있다는 거예요. 행사를 만약에 뭐 100만 원짜리 행사를 갔다 8대 1로 나눈다면 뭐 기획사가 8로 가져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투자를 했으니까. 근데 나머지 2는 줘야지. 근데 2도 안 줬다는 얘기 아니야. 그냥 그때는 이고 뭐고 그러니까 진짜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나는 무대에 서는 게 행복하고 그걸로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걸 내가 7년을 정말 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한 이제 5년 차 때 한번 현타가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나 뭐 했나. 나 왜 돈이 없지? 저는 연예인 걱정은 세상에 제일 쓸데없는 것들이다.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지만 더 해야 한다. 기네. 많이 근데 정말 이름을 날릴 스타가 아닌 이상 낮은 수입에 이제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5,000여 명 중에서 겸업 예술인이 44.9%나 된다고 합니다. 프로젝트나 공연별로 도급 계약을 맺고 일하거나 아니면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요. 시간당 최저임금이라던가 아니 근로기준법상 그런 최저 근로조건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23살 때부터 공연을 했어요. 35살 때까지 했어요. 12년 동안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막 불만을 표하진 않아. 억울하지도 않아. 공연하고 밥을 줘. 내가 너희한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 돈은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예전에 뮤지컬 한번 연습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홍대에서 했었는데 그때 연습하는 비용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주차가 하루에 2만 원, 그리고 식대. 그러니까 연습 비용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공연 예술인 단체의 주요 주장 중에 하나는 이런 연습 기간도 노동 기간으로 지금 해서 계약 기간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도 많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거다 그거는. 문화예술계에서도 예술인들이 내가 노동자라고 선언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예술인 고용보험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나 출산 전유급여가 나오기 때문에 생계에 도움이 되지만 사실 예술인들 중에서도 실제 수급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권리를 찾아야 된다. 예술인들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보장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인식 전환이 지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뭐 이성민이나 뭐 설경구나 뭐 황정민이나 하면 항상 자기 무명 시절 연극 했을 때 무조건 다른 일을 20만 원 받고 살다 30만 원 받고 살다 근데 그 사실 상당히 미담식으로 얘기가 되는데 노동에 관심 있고 취재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해. 사실은 그렇게 20만 원 30만 원 받고서 했던 사람들이 과연 얼마만큼 그런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나고 나니까 그러더라고. 공연장에 있었던 시간이 그냥 나를 지금 만들었구나 이렇게 하고 타협을 해. 그게 아니면 너무 서글프잖아. 공연장이 없었으면 내가 지금 안 이러고 있겠지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그때 한번 계산을 한 적이 있어. 23살 때부터 공연을 했으니까 그때 공연 시급으로 따져서 5천 원만 잡아도 2억이 넘어. 공연한 시간 5천 원만 잡아도 2억이 넘는다. 근데 이게 내가 돈을 하나도 안 받아도 그래도 그 시대 그 시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고 그냥 타협하는 거야. 그래서 저도 그 돈 못 받고 지냈던 몇 년의 시간들이 되게 감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당연히 그 과정이 거쳐서 그렇게 됐다는 건 인정하는데 뭐 키워주고 길러주고 가르쳐줘서 고맙다. 그럼 오케이 고맙긴 하지만 일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일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값어치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근데 누군가는 배가 불렀고 누군가는 배가 고팠어. 그럼 그건 문제잖아요. 내가 이제 왜? 살아왔던 것들을 꽃감도 한 아니고. 번씩 곱씹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공연 12월쯤에 내가 출장에 들어갔거든. 2006년 12월인가? 11월인가? 그때 재밌었지? 끝났어요? 연락을 해야 돼. 아침에 지하철이 연착돼서 지각을 했습니다. 지하철 지연 운행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장님께 제출했는데 지각 처리된 부분에 대해 임금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원치 않게 지각을 한 건데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 걸까요? 정답은 지급받기 힘들다입니다. 그 이유는 법으로 해당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을 뿐더러 지하철 연착으로 인한 피해를 사업주에게 고스란히 짊어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래요. 지각으로 억울하게 임금이 감액된 분들에게 꿀팁 하나 드릴게요. 지하철 연착으로 지각했을 땐 노동자가 지각 시간에 비례해 연차 휴가나 반차로 대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를 제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문제 소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요즘은 코레일 SNS 계정을 통해 시위 소식을 전하고 있으니 미리 체크해서 지하철 연착이 될 것 같은 날엔 조금 일찍 출발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오늘 이제 이렇게 출연하는 게 저는 처음이었는데 너무 편하게 잘 이끌어 주셔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하고 싶은 얘기를 진짜 다 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엄청 잘릴 거야. 뭐 그러면 네 저는 안 보는 걸로 하고